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정해진 레이블을 이제 뭐 이미지의 레이블을 이제 다는 거죠. 보면은 개나 뭐 데스크나 뭐 이렇게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 얼굴 같은 경우를 이제 각각의 아이덴티티마다 레이블을 달게 되면은 너무 많은 레이블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매우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러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매트릭 러닝에서 원하는 건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를 원하는 건데, 가까운 비슷한 이미지는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고 서로 다른 이미지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임베딩 스페이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지 전체 숫자, 레이블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이제 그 매트릭 러닝에서 사용한 그 임베딩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리트리버리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이미 리트리버 될 애들이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쿼리 이미지에서 임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각 모든 이미지와 이제 각각 비교를 해서 이제 가까운 이미지들을 뽑게 되죠. 가까운 이미지들을 뽑게 되면 이런 새 이미지가 있는데, 새 이미지에는 이제 강아지가 뭐 2개 있고 뭐 데스크가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한 리트리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이미지와의 거리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해시 코드 자체를 학습시키고자 합니다. 보면은 이제 근데 그냥 해시 코드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스팔서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해시 펑션을 학습시키고자 하는데, 스팔시티 컨스트레인트가 k가 2고 그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함수 f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해시 코드를 가장 큰 두 개인 7, 3에 1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이 총 2개고 이제 01, 0101로 돼 있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해시 코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시 테이블 컨스트럭션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쿼리에 사용하는지 설명할 건데, 일단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제 해시 코드가 존재하죠. 그럼 이제 해시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 해시 코드의 위치마다 이미지들을 이제 개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시키고 모든 이미지들마다 이렇게 복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그 일 위치에 해시 테이블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컨스트럭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쿼리를 할 때는 쿼리 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해시 테이블에서 두 군데가 1인 곳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이게 빨간 곳이 액티베이션 된 곳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리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듀플리케이트 된 이미지인 갈색 개를 하나 지우게 됩니다. 이게 리트리버 태스크고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해시 코드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해시 코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임베딩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해시 코드는 이제 임베딩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큰 곳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해시 코드를 위해서는 임베딩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고, 또 임베딩 리프레젠테이션은 바이너리 해시 코드가 있어서 비슷한 이미지는 같은 곳이 액티베이션 되고 다른 이미지는 다른 곳이 액티베이션 되도록 학습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라 볼 수 있고, 이걸 위해서 얼터네이팅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제 논문에서 미니마이제이션 하고자 하는 목표고요. 미니마이제이션을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왼쪽은 이제 해시 코드를 바탕으로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비슷한 이미지들은 같은 해시 코드를 갖고 다른 이미지들은 다른 해시 코드를 갖게 해시 코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노리텀과 페어와이즈 텀이 존재합니다. 여기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은 h고요. h의 컨스트레인트는 마찬가지로 스파르시티가 k이고, 그리고 이제 유노리텀은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높은 k 개의 원소가 액티베이션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텀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사한 이미지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유사한 이미지들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경우에 그 다른 이미지들은 이제 서로 다른 해시 코드를 갖도록 페어와이즈 텀이 유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NP-하드 문제입니다. K가 1이고 뭐 D가 2보다 클 때는 뭐 NP-하드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 저희는 어퍼 바운드를 구합니다. 여기서 C를 구하는데 C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클래스 오브젝티브라고 이제 같은 클래스들끼리 인베딩 리프레젠테이션을 평균 내서 구합니다. 어퍼 바운드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세한 건 이제 논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해당식을 옵티마이전 시키기 위해서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이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전 시키는 건 아래를 이제 옵티마이전 시키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보였고 이제 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옵티마이전 시킬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옵티마이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주 신기한 알고리즘 하나 문제를 소개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미니멈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이라고 소스에서 t까지 이제 그 물자를 수송합니다. 그 물자의 양은 총 3이고 이제 그 소스에서 싱크로 수송을 하는데 이제 각 엣지마다는 캐패시티가 존재합니다. 캐패시티는 이제 플로우의 그 최대량이고요. 그리고 그 플로우가 흘러갈 때마다 얼마만큼의 사용량을 기부할 것이냐 이것이 코스트로 나타져 있습니다. 엣지에서 왼쪽이 캐패시티고 오른쪽이 코스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총 플로우 3을 어떻게 옮기는데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옮기는 이런 플로우를 찾고자 하는 게 이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의 문제입니다.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이 여기서 이 위 문제의 솔루션은 아래와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전 시키고 싶은 것은 플로우 곱하기 각각의 엣지에 사용된 코스트의 곱의 합의 최소값을 원하는 플로우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자 하는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미니멈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증명은 이제 논문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이 상당히 길어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플로우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각 왼쪽에는 이제 뭐 각각의 이미지가 각각의 클래스 이미지가 어떤 뭐 해시 코드를 가질지 그리고 이제 비슷한 해시 코드를 이제 갖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0부터 하나씩 차게 되는데 이 해시 코드가 많은 그 클래스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플로우 하나씩 차게 되면서 이제 코스트가 점점 가중돼서 발생하게 되죠. 뭐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고요.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폴리노미널 타임이 이내 풀린다는 건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저렇게 되는데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풀리는 거는 이제 그 넘버 오브 클래스 인 매치와 그 해시 코드의 그 디멘션 그거에 리니어하게 비례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게 바이너리 해시 코드인데 바이너리 해시 코드는 이제 너무 스팔스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같거나 다른 경우에 이제 해시 코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지 틀린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새로 정의해서 매트릭 러닝 로스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디스턴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아까는 오른쪽을 옵티마이전 시키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왼쪽을 학습시키는 건데 왼쪽은 이제 바이너리 해시 코드를 가지고 F를 학습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트릭 러닝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더 해시 코드에서 1인 부분만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디스턴스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이제 매트릭 러닝 로스인 뭐 트리플렛 로스나 앰페어 로스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요. 이게 전체적인 저의 알고리즘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미니 배치 클래스를 뽑고 이제 클래스마다 같은 예를 들어 뭐 배치 사이즈가 128이다. 그럼 이제 같은 클래스가 뭐 한 2개씩 있고 이제 뭐 클래스마다 2개 이미지를 뽑고 총 64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2개의 두 개를 평균 내 가지고 CI를 구한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그걸 민 코스트 프로블럼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코드를 바탕으로 매트릭 러닝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F를 학습시키게 되는 거죠. 이걸 번갈아서 계속 학습시켜 주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총 2가지를 사용했는데 3가지를 사용했죠. 근데 NMI랑 프리시전 K는 NMI는 이제 뭐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이라고 이제 그 클러스터링 퀄리티를 채점하는 것이고요. 프리시전의 K는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얼마나 뭐 리트리벌이 정확히 됐냐를 평가합니다. 같은 해시 코드에서 해시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리트리벌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G를 이미 트레디셔널한 매트릭 러닝 로스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 G를 사용해서 다시 리랭킹해서 프리시전의 1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면은 프리시전의 K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프리시전의 1은 이거를 리트리브된 이미지를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럼 프리시전의 1은 한 개 이미지 중에 한 개 다 맞았기 때문에 1이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의 2는 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가 맞았죠. 그래서 0.5입니다. 그리고 프리시전의 4는 이제 4개 중에 K 이미지가 총 2개 있죠. 그래서 0.59. 네,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의 K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험은 총 2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인 시파 100과 이제 이미지넷에서 실험을 했고요. 이제 SUF는 이제 스피드업 팩터라고 얼마나 이미지 리트리버라는 스피드가 그냥 모든 이미지 데이터셋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몇 배나 빨라졌는지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뭐 베이스라인으로 트레이숄딩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방법을 있었습니다.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흔히 아는 이제 K-이미지 클러스터링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 방법이 이제 모든 스파르시티 컨디션에서 이제 모두 이제 스피드업도 빠르고 또 이제 뭐 프리시즌의 K 값이나 뭐 NMI 값이나 모두 큼을 알 수가 있죠. NMI 값은 여기 안 나왔네요. 프리시즌의 K는 이제 보통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법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잘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프리시즌의 K 성능이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넷은 생략했네요. NMI 결과고요. NMI 역시 이건 리랭킹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러스터링 퀄리티를 채점한 건데 다른 방법들의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음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이제 이거를 이제 스팔스한 뭐 바이너리 해시 코드와 뭐 인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민 코스트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폴리노미널 타임 이내 풀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98배와 478배의 검색 스피드의 향상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검색 그 성능 또한 더 올라갔다라는 데 의의가 있죠. 그리고 코드는 파이토치 행사지만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해놨는데 깃허브에 구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